자, 반갑습니다. 며칠 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각 그 신도시별로 몇 세대씩 분양을 하는지 좀 그런 수치마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뒤편에 자리를 잡았던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잠깐 한번 봐보자면은 너무 짧죠? 그런데 제가 자세한 거는 설명란이랑 댓글에다가 이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쪽을 타고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총 7가지로 추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 청약에도 추첨이 있나요? 추첨이 없습니다. 추첨이라는 제도는 투기 과열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85타입을 초과하는 민영 아파트에서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분양만 하는 그런 사전 청약에는 이런 추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가점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다양하게 사전 청약을 하는데 여기가 다 공공분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청약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나라 땅에서 나라가 마음대로 먼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땅에다가는 그렇게 먼저 강제적으로 청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전 청약에서 일반 분양 물건은 얼마나 되나요? 사전청약 이꼴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비율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일반 공급이 15%, 그리고 특별 공급이 85%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 공급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생애 최초가 25%, 그리고 신혼부부가 30%, 그리고 다자녀가 10%, 그리고 노부모 부양이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추천이 17%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을 10%로 줄인 다음에 요건 22%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즉 일반 공급은 10에서 15%만큼 된다는 점, 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나요? 공공분양에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영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화면에서 이제 띄워 드릴 거고, 또 설명란하고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띄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쪽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공분양에는 자산 기준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생애 최초하고 신혼 부부에서는 이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국토부 장관께서 최근에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요거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기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만큼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청약 지금 전입 신고하면 늦나요? 네, 늦습니다.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인데 당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실 거는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50%,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게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지역에서 30%, 그리고 경기도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50%를 뽑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당해보다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해로 못 들어가지만 사전 청약 이후에 있는 본 청약에 있는 물건들, 이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당해 2년 이상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역으로 가려는 그런 목적이 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사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요. 가령 하남에 있는 교산 신도시를 예를 들자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세대수는 32,000세대인데 최근에 이제 용적률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35,000세대 정도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을 하는 세대수를 보면은 2021년도에 1,100세대, 그리고 2022년도에 2,500세대를 분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3,600세대 정도를 사전 청약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31,400세대 정도만큼은 이제 본 청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당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 조건이 안 돼가지고 추천만 노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민영 아파트가 나오는 것만 이제 학수고대 하시면서 기다리실 텐데, 이 3기 신도시들의 민영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뭐 그런 대략적인 계산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득 기준이 필요 없는 그런 공공분양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때 그 비율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 영상 맨 마지막에 이쪽에 링크를 띄워 드릴 거고, 그것하고 별도로 이제 댓글하고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가셔서 보세요. 자, 여튼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위례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의 아파트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12개, 그리고 공공분양이 8개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민영 아파트로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즉 제가 봤을 때 신도시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는 한 50% 정도가 될 거다.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던 그런 분양이에요. 주변 시세 대비해가지고 70에서 100%로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하는 거는 시세 대비해가지고 한 50%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고, 작년인가에 분양을 했었던 고덕강일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100%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사실 너무 넓어가지고 오차 범위가 너무 넓죠. 50% 대비했을 때 100%는 2배니까 오차 범위가 너무 넓은데,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이미 다 계산을 해놨죠. 교산 신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낮게 잡으면 평당 한 1,400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높게 잡으면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설명란이랑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전 청약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7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부동산 마스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 제가 봐도 제 채널의 내용은 좀 괜찮은 거.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